네. 이제 이번 주죠. 이제 이번 주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그 대표 발의를 한 그런 이제 개정 내용입니다. 아직 법 통과가 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대다수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하는데 크게 뭐 통과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언론에서도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사화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조금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분들 혼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긴 할 텐데 일단 아직까지 법 개정이 되어 있진 않은 상태니까 이런 내용들이 발의가 됐다. 이제 앞으로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의를 했다. 이 정도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지금 여당에서 부동산 규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대표 발의된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가주택 기준입니다. 고가주택 기준이 현재는 이제 그 시가로 이제 9억 원입니다. 그래서 9억 원까지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한다면 또 거기에 뭐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가 이제 비과세 되는 그런 규정인데 그런 고가주택의 기준을 12억으로 올리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이제 12억, 그러니까 만약에 12억이 된다. 근데 현재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현재는 9억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9억까지만 비과세를 해주게 되는 부분이고 9억이 초과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로 인해서 뭐 거주를 얼마나 했느냐 이제 이게 변천사가 좀 있는데요. 이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 장특공제율로 인해서 원래 그 세금을 좀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양도 차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장특공제율을 차등으로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차익이 많으면 공제율을 좀 줄이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장특공제 적용 기산일입니다. 그래서 장특공제를 언제부터 적용을 해줄 것이냐.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이런 기준이 따로 있지 않았고 당연히 취득한 날부터 이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준으로 잡았는데 비과세 기준도 바뀌고 이제 장특공제 기준일도 이제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 이제 바꾸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으로 올라간다라는 내용, 그리고 장특공제율이 양도 차익에 따라서 차등 적용된다는 내용, 그리고 장특공제를 적용하는 기준일이 원래는 취득일이었는데 취득일이 아니고 이제 최종 1주택이 된 날로 이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또 심도 있게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도자료를 나온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주택 양도소득세 혜택이 이제 실거주 중산층 중심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가 9억 원에서 시가 12억 원으로 고가주택 기준을 올리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양도 차익 규모별로 장특공제를 차등 적용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점을 취득일이 아닌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이렇게 변경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고가주택의 기준입니다. 고가주택의 기준인데 현재 고가주택의 기준은 이제 9억 원입니다. 9억 원. 그래서 이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이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는데 1세대 1주택을 이제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원래는 이제 2년입니다. 지금도 비규제 지역은 2년이 되겠고요. 이 규제 지역이죠. 주종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 2년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년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9억까지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법 개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뭐 중과된다,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이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받으시는 분들은 9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이제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9억 원이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두 번째 설명드린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나올 텐데요. 어쨌든 9억까지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이라고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요거를 이제 개정을 한다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9억 원에서 이제 12억 원으로 올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억까지는 이제 뭐 1세대 1주택 그 비과세 기준이 된다면 9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9억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고가주택 기준이 12억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12억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과거에 책정한 기준이 고가주택 기준이 9억이었기 때문에 사실 12억 원으로 올리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점으로 볼 때는 좀 적절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좀 혼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고가주택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걸 언제부터 적용을 하느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에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 법령 시행 후 양도분부터라고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양도라는 말을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여기서 좀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요 내용은 제가 보도자료에 있는 그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을 시가 9억 원에서 이제 12억 원으로 상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시행 시기를 법 개정 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언론에서도 조금 내용이 좀 틀리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법 개정 후 최초 양도라는 말은요. 법 개정 후에 최초로 그러니까 양도의 기준을 딱 적용이 되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법 개정 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고 법 개정 후에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8월 달 안에 국회를 통과해서 법령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9월 달이죠. 9월 달에 잔금을 받는 기준이죠. 계약 기준이 아니고 잔금을 받는 기준이 양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그 양도하는 분부터 법 개정 후에 양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해당 내용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언론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혼란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법 개정 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이렇게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 아니고요. 법 개정 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억 원 초과주택 양도를 예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 후에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좀 세금 부분을 절세할 수 있다라는 좀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양도라는 부분은 계약서를 써도 최종적으로 잔금을 받지 않거나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양도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계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법 개정 후에 잔금을 치른다라고 하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법 개정되는 내용을 꼼꼼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현행 기준으로 이제 9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그 과세되는 양도세의 기준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뭐 보유 기간이라든가 거주 기간이라든가 그 연수에 맞춰서 이제 좀 공제를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많이 개정이 돼서 원래 2019년까지는 사실 거주 요건이 없었습니다. 거주 요건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연간 8%씩 이렇게 공제를 좀 해줬었는데요. 2020년에 한번 개정이 되면서 이때는 이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만 이제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연간 8%씩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또 바뀌어서 개정이 돼서 이제 올해부터는 원래는 2년 이상 거주만 하면 연간 그냥 8%씩 공제를 해줬었는데 올해부터는 2년 이상 거주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거주를 해야 되고 몇 년 보유했냐, 몇 년 거주했냐에 따라서 보유 4%, 거주 4% 이렇게 해서 연간 8%씩 적용을 좀 해주게 되는 내용으로 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또 이제 개정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현행은 보유 기간별 4%, 거주 기간별 4%. 그러니까 내가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내 자가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연간 8%씩 이제 공제를 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 최대 80% 우대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80% 공제율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차익이 많다고 하더라도 공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양도소득세가 많이 절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2년 이상 거주한 이제 요 80%를 받으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연간 2%씩 공제입니다. 그래서 최대 30%. 거주를 했다라고 하면 거주하고 보유했다라고 하면 최대 80%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거주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2%씩밖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이렇게 연간 거주와 보유를 했다라고 하면 8%씩 공제가 가능한데 이 내용을 이제 개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개정을 하냐면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 보유 기간별 공제율에 따라서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이제 개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차액에 따라서 차등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남았냐, 그러니까 결국은 차액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공제율을 좀 차등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양도 차액이 5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종전과 동일하게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최대 40%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뭐 5억에서 10억이라고 한다면 연간 3%씩 최대 30%. 그리고 양도차익이 10억에서 15억이라고 한다면 연간 2%에서 최대 20%. 그리고 15억이 초과된다라고 하면 최대 10%. 그러니까 10에서 40까지 이렇게 차익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주를 했다라고 하면 그대로 친다라고 하면 50에서 한 80% 공제율을 이렇게 이제 바꾸겠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내용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에 또 적용 시기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줬습니다. 적용 시기는 언제냐면 법 개정 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좀 전에 그 고가주택의 기준은 양도하는 분부터였는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차등 적용에 대한 내용은 법 개정 후 취득분부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현재부터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보유하고 거주했다라고 하면 차익에 관계없이 80% 10년이 넘는다라고 하면 80%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법 개정 후에 취득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익에 따라서 차등 적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들도 만약에 법 개정 후에 뭐 올 가을에 주택을 뭐 매수한다던가 이러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실제로 법 개정 후 취득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도 차익별로 10에서 40% 공제율을 해주겠다라는 내용. 그래서 차익이 많으면 공제율을 적게 해서 세금 부담이 더 많아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법령 개정 이전에 취득한 주택, 그러니까 현재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특별하게 이 내용에는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종전대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마치신다라고 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대한 내용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말이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장특공제를 해주는 그 내용이 이제 보유와 거주기간 같은 경우 이 취득일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취득일부터. 그러니까 10년 전에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21년도에 이제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주택자였다가 주택을 다 팔고 1주택이 남으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도를 한다라고 해도 비과세 기준을 갖춘다라고 하면 비과세가 됐었는데 그 기준이 올해부터 바뀌어서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뭐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해주게 됐는데요. 이 장특공제는 이 규정과는 별개로 그냥 취득일부터 기산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과는 다르게 그냥 이 취득일부터 기산을 했었는데 이 내용을 바꾼다라는 내용입니다. 바꾼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 아마 가장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비과세 기준처럼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장특공제를 기산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다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른 주택 매도하고 최종적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주택이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그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계산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사실 굉장히 원래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오랜 기간 다시 해야 공제율을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소리인데요. 이 내용의 적용 시기 같은 경우는 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요 내용에 대한 거는 특별하게 뭐 아직까지 뭐 부수적인 단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2023년 이후에 양도분부터 적용해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기준이 그 고가주택 기준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차등 적용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기산일이 변경된다는 요 세 가지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텐데요. 아직까지 법 개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내용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이제 언론에서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간략하게 그리고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시가 12억 그 기준으로 상향되는 기준은 법 개정 후에 양도되는 부분부터고요. 장특공제에 차등 적용되는 부분은 법 개정 후에 취득하는 부분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장특공제 기산일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하는 경우에는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양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 내용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프로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이 내용 잘 기억하셔갖고 투자하실 때 아니면 보유하실 때 전략을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